안녕하세요. 전문직 세무업의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16강 변호사업의 수입 구조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은 국세청의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세법에서는 변호사가 고소득으로 인해서 탄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작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신규 사업자 여부나 수익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변호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자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수익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소송 수임료, 기업 자문 수수료, 국선 변호인 수입, 법률 상담 수수료, 파상 관제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가세 과세 수입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 면세 수입도 있으니 구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업 세무 주요 검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는 변호사는 매출 누락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성공 보수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변호사협회에 제출하는 사건부나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매출 누락이 파악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업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 금액 귀속 시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변호사는 가공의 인건비 계상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서비스업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공의 인건비 계상에 대한 유혹이 큽니다. 가족 등 실제 근무에 대한 소명 자료를 평소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특히 법무법인이라면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별도로 지급 규정을 정비해 두셔야 사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납한 인지대 등 공과금이 변호사의 수입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이때 공과금이란 인지대, 공탁금, 송달료 등이 있겠죠. 공과금을 구분 징수해서 납입만 대행했다면 이 금액은 변호사의 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업의 세무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매출 누락, 매출 증빙 관리, 비용 적격 관리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재산 취득 계획 시 최근 5년간 신고소득 고려는 어떤 내용일까요? PCR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재산 증가, 소비 지출액, 신고소득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은 PCR 시스템이 주요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의해서 탈루세액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적어도 최근 5년간 소득금액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재산 취득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고려하실 만합니다. 개인 성실신고 확인 제도로 인해서 제도 기준금액은 하향 조정 중이고 고소득 전문직의 세부담은 커지고 있어서 개인 변호사님들께서 영업권 평가를 통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과 개인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직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